2024학년도 1학기 비교과 프로그램 기초도서관 이용교육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도서관에 실물책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전자책 정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학 도서관은 연구 및 학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단행본 자료 이상으로 학술 논문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학술 논문들이 대체로 실물 잡지 형태로 존재했습니다만 이제는 학술지의 전자출판과 학위 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빙이 활성화되면서 학술 자료들은 거의 다가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뒷장부터는 각 정보원의 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행본 자료의 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경험이 있을 테니 간략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책의 제목 또는 분야에 대해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를 보시고 원하시는 책을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책의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청구기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책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아래 도서 위치 탭을 클릭해 주면 그래픽적으로 대략적인 서가의 위치를 안내해 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도서 검색을 해서 책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바꿨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책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할 책은 지구 끝에 온실이 되는데요. 지구 끝에 온실 제가 읽었거나 한 책은 아니지만 도서관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니 20대 대출률 1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여기 지구 끝에 온실 여기 책이 검색되었는데요. 제목 클릭하시고 나면 이렇게 청구기호가 나타납니다. 이 청구기호를 통해 책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걸로도 좀 헷갈린다고 생각하신다면 밑에 내려가셔서 도서 위치 탭을 클릭하시면 책의 정확한 위치가 나타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도서 검색과 이용은 많이 해보셨을 테니 일반 도서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자학술 자료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학술 자료는 3, 4학년을 올라가시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수 있지만 2학년 올라가시는 학생들은 생소하실 겁니다. 여기서 전자학술 자료는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학술지 논문 쪽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술지 논문은 상용 학술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도서관 메인 페이지 중단을 보시면 이렇게 바로가기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전자정보,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셔도 이제 이렇게 상세한 설명과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로는 DBP야, 키스, 스칼라가 있으며 해외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로는 프로캐스트, 널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오픈 액세스라 굳이 본교를 거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리스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점, 즉 링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으로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신다면 논문 한 건당 보시는 것과 같이 6,000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과제를 하게 되면 결코 논문 한 편만 보실 리는 없을 겁니다. 인용을 한 건 하게 된다면 논문은 보통 10편 정도 보시게 될 거고 또 인용을 하나만 할 수도 없고 10개 정도는 해야 되니 과제를 한번 하게 될 때마다 수십만 원이 사용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본교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DBP야, 키스, 스칼라, 프로캐스트 널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구독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교 구성원 이상 언제나 무료로 무제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IP 인증을 하기에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시고 교회에서도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학위 논문은 환경적 차이 없이 공개된 것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여기서는 이용에 대해서 딱히 특별히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자학술 논문 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술지 논문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녹화하고 있는 장소는 교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대체로 교외에서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정하고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가 교외라면 우선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렇게 로그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학술지 논문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키스부터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스에 들어왔습니다. 키스는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키스의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크게 생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에 검색창이 있고요. 이쪽에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이제 학술 논문들을 검색하셔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검색어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의료 진단에서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과제를 만약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가정하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색어를 인공지능 진단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8건의 논문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검색 결과를 좀 제한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방법은 이제 결과 내 재검색과 이제 패시 방법이 있는데 키스에서는 한번 패시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의료 진단에서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공학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직 의학학 분야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의학학 분야로 이제 범위를 제한하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것들은 사실은 이런 기술 분야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근 3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퀄리티가 좋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KCI 우수 등재, KCI 후보 정도로만 이제 제한을 하고 이제 제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건으로 이제 결과가 좁혀졌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이 중에서 초음파 내시경 기반 인공지능을 이용한 췌장 낭설 진단의 진단과 치료라는 논문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다운로드 이제 클릭해줘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제목을 클릭하고 상세한 초록을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용하는데 알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용해도 이제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PDF 파일로 이제 논문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요. 네, 키스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도서관 메인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DBPR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PR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메인 페이지에 있는 이제 바로가기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DBPR 이용할 때 팝업이 한번 켜지기 때문에 팝업을 차단했다면 DBPR 홈페이지가 들어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팝업 허용을 하시고 DBPR 쪽으로 이제 제 도서관 경로에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DBPR는 누리미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용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키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인공지능 진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진단과 관련된 논문들이 1093건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죠? 아까처럼 또 좁혀봐서 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아까는 이제 패시스를 이용해서 결과를 좁혀봤다면 이번에는 결과 내 제거색을 통해서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제를 받았다고 가정한 게 의료 분야니까 의료로 이제 검색을 결과를 제한해 보도록 하고요. 266건 여전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의료가 아니라 영상 의료로 좀 더 저희가 과제를 좁힌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정해서 이제 한번 결과를 재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106건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도 좀 많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냥 암 진단으로 한번 결과를 좁혀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3건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는 뭐 다 확인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제 이 중에서 인공지능 의료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한 유방암 영상 진단 기법 연구라는 논문을 이용해보자고자 합니다. 아까처럼 이제 바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도 되겠지만 제목을 클릭해서 상세 초록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다운 받거나 아니면 논문 보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논문 이용 자체는 뭐 특별하게 PDF 파일 형태니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요. DB 역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도서관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서관 메인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스콜라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콜라는 좀 다르게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 교보문고 사이트랑 한번 연계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문고에서 한번 자기 효능검이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이렇게 책도 나타날 거고 또 책 외에 이런 학술 논문들 역시 검색되게 됩니다. 보면 가격이 6,280원, 4,480원, 5,080원 뭐 이런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이용해야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본교 학생 신분 이상 이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런 학술 논문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하시고 이제 스콜라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이 6,280원 하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제목을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해당한 논문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원문 보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제목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원문 보기 클릭하셔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6,280원 돈을 지불하지 않으시더라도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스콜라에 들어가 주신다면 교보문고에서 판매하는 학술 논문을 그냥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이제 참고하시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도서관 메인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서관 메인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걸 개별 데이터베이스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다 검색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 검색이 가능한 몇 가지 툴이 존재합니다. 리스트를 통한 통합 검색이 대표적일 것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트에 들어왔습니다. 리스트는 2학년 이상 학생 여러분들은 많이들 이용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리스트를 통한 학술지 논문 통합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색창에 자기 효능감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이렇게 두 개 부분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학위 논문은 말 그대로 학위 논문이고
국내 학술 논문이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국내 학술지 논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국내 학술지 논문 통합 검색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학술 논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국내 학술 논문 검색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F 무료, M 기간 내 무료, W 유료 이 부분입니다. F 무료는 오픈 액세스로서 여러분들이 굳이 본교 소속이 아니셔도 별도의 인증 없이 자연인으로서 이용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더블 유료는 이용에 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두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M 기간 내 무료일 것입니다. M 기간 내 무료는 원래는 유료이나 본인이 속한 기간, 그러니까 김천대학교 도서관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원문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의무입니다. 즉 여러분이 개인으로 리스트에 접속하셨다면 F 무료와 W 유료만이 나타날 겁니다. 교내나 아니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리스트에 접속하셨다면 DBP와 키스, 스칼라 부분만큼은 M 기간 내 무료로 변할 것입니다. 이게 전체의 한 80% 정도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원문을 다 구독하고 있는 기관이나 대학에 간다면 W 유료는 사라지고 모든 원문이 F 무료 또는 M 기간 내 무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M 원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어떠한 절차 없이 이제 이 논문을 이용하신다면 M이라고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W라고 뜨게 될 것이고요. 이제 교내에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본교 경유에서 리스트에 들어와 주신다면 이렇게 M 기간 내 무료로 표시가 되고 원보기를 클릭하실 시에 바로 이제 논문 보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작년까지는 교내에서 리스트를 이용할 때만 이용 권한 명기와 리스트에서의 본교 계정 접근이 가능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도서관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이렇게 리스트에 접속할 시에는 교회에서도 리스트에서의 본교 계정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고 꼭 교회에서도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하시고 도서관 홈페이지 경유하여 리스트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학위 논문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은 크게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리스트를 통해서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 이용 시 녹화나 캡처 기능을 차단하기 때문에 제가 좀 교육할 때는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좀 제외하도록 하고요. 국회도서관과 리스트 이렇게 두 개를 통해서만 학위 논문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에 들어가서 학위 논문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검색을 PA 간호사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도서 자료라든지 학위 논문 자료라든지 여러 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찾는 건 이제 학위 논문이니까 어디까지 학위 논문 제한해서 이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학위 논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 가능한 건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이용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원문 보기라고 아이콘 명기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그냥 가능하고요. 이렇게 아이콘이 없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의도 국회도서관 직접 방문하셔서 이용 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표시한 되어 있는 것들만 이제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원보기 클릭을 하면 실제로 원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국회도서관에서 학위 논문 이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리스트에서 학위 논문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PA 간호사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이제 국내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이용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나는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이제 학위 논문이니까 아까 봤던 국내 학술 논문 부분은 제외하고 학위 논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에서 학위 논문 이용은 국회 도서관에서 학위 논문 이용보다 좀 더 심플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원문보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용 가능한 것들이고, 이제 원문보기가 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복사 및 대출 신청이라고 있는 건 이제 온라인으로는 이용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원보기가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목 밑에 원보기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하는 원문을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문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픈 액세스라서 이용 권한이라든지 접근 같은 게 뭐 특별하게 복잡할 게 없으니까 뭐 이해 어려움이 없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학위 논문 역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 1학기 비교과 프로그램 기초도서관 이용교육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기에는 인용과 참고 문헌의 이해와 작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